면은 채팅창.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녹화를 해서 같이 좀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지금 있는 이제 실명 아이디 말고요. 별명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좀 익명성을 보장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뭐 본인 명의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지하셔도 되긴 한데 가능하면 별명으로 지금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명 바꾸는 거는 본인 참가자 명단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되거든요. 네, 바꾸시고 이게 전체 화면에서 바꾸는 게 안 됐나 보네. 잠깐만요. 채팅창을 좀 띄워놓고 됐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많아지니까 세팅이 좀 바뀌네요. 자, 저희가 이제 진로 상담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진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지민 상담사라고 하고요. 오늘 특강 맡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일단 총 2시간짜리인데 저희가 중간에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쉬었다가 이제 강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Q&A 받고 끝낼 건데요. 사전에 이제 Q&A 주신 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그 질문이랑 그냥 뭐 의견 주는 거는 구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질문은 앞에 말머리를 질문이라고 붙여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끝에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아이디 다 바꾸셨나요? 네, 바꾸셨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음식의 폭이 줄어들어가지고 지내시는 게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안부도 좀 전하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 특강을 어떻게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경로로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아마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하셨을지 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삶에서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다른 뭐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실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인데 대체로 결론이 행복한 거를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벌 거예요, 뭐 인정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물어보면 끝에 물어가다 보면 끝에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족감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행복을 위한 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런가요? 저희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행복이 돈이 있으면 좀 수월하거나 혹은 잘 지켜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대요. 근데 왜 그럴까? 돈이 없어서 라고 하네요. 자, 그죠? 돈 없이 행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냐? 그 돈이 없으면 포기하면 편한가? 이거 이제 카톡 프로필인데 신지 땡이라 돼 있는데 저는 아니고요. 제 동생 프로필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올라왔던 건데 제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거의 한 1년에 한 2번 전화하나요? 명절 때 아니면 뭐 어머니 생일 때 이럴 때만 전화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 동생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저랑 이제 3살 터울인데 주조사 자격증, 그러니까 바텐더 하는 거 있죠? 술 만드는 거, 그거를 자격증을 고2 때 땄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고3 때 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호텔 경영 쪽으로 해서 전문대 졸업하고 일찍부터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곳에서는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일찍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혼자 경제 생활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마 모은 돈이 저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저보다 진로를 일찍 정했는데 정하기도 일찍 정하고 얻기도 빨리 얻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왜 과연 포기하면 편하다는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안 좋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 동생도 얼마 전에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오라는 데는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즘 같은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우리 진로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일상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걸 주로 하세요? 네. 채팅창에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뭐 떠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생각이나 뭐 일상 같은 것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새는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저는 거의 안 봐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그냥 맨날 보던 것만 보다 보니까 잘 안 보는데 저희 와이프가 유튜브 레드를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강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간 드라마나 이제 뭐 클립 같은 것들 보고 아마 저희 와이프는 무한도전 광팬이어가지고 거의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매 회차를. 그래서 무한도전을 봐도 봐도 그렇게 재밌는지 또 돌려보고 먹방도 보고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내성말 토 펴주는 거 그런 것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걸 보고 있던데 유튜브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즐거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부러움 같은 것들 소위 이제 대유튜버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가 돼서 이제 자기의 컨텐츠를 보여주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아마 제 주변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유튜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입 밖에 내는 걸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저희 고양이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는데 둘째가 엄청 대냥이거든요. 덩치기만 해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이 귀여운 생명체가 자기 밥값을 하도록 이렇게 좀 유튜버로 진출을 시켜서 우리의 이제 얼마 없는 자산을 축내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가 돈도 좀 벌어오고 열심히 키워줬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튜버라는 게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고 싶다라는 의향을 이제 한 3,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뭘 할 거냐 그러면 주로 일상이나 뭐 게임, 먹방, 요리, 음악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튜버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걸 하는데 왜 굳이 유튜버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답을 또 물어볼 수 있죠. 뭐 때문이지? 관심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혹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래가 유망하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말솜씨도 내가 이걸 할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도전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취업보다 쉬울 것 같아서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나한테는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괜찮은 직업으로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버를 해볼까라는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남녀 차이도 크게 없고, 연령대는 아무래도 20대가 제일 많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20대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원할 수 있죠. 이런 직업들을 원한다는 게 어떤 일일까? 근데 누구한테는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도 과연 정답이 될까?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거든요. 하면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돈을 벌 만큼 내가 잘할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한편으로는 요새 유명인들, 그러니까 연반인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좀 유명해지면 이제 연예인처럼 유명한 일반인들도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어떤 개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도 걸리고, 저는 그런 것들에서 크게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이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시나요? 어떠세요? 흔히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저도 그런 기대가 있어서 20대 때는 열심히 뭔가를 찾아보고 다녔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싫은 분 계세요?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씩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이제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좋아하면 질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잘하는 거,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효능감을 느끼고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잘 먹고, 이게 잘 번다는 얘기죠. 그 교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내가 나에게 중요한 의식주나 기호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교환을 받는 거, 그리고 잘 산다는 거, 삶의 만족이나 성취감, 행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시죠? 혹시 안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네, 그런 의견도 소중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유튜버가 나의 답인가라는 질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이제 누구나 이제 유명세를 누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환산이 되는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개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제 놓여졌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기회를 얻거나 뭔가 어떤 사회적인 교환, 어떤 나의 직업을 얻는 일이 참 쉽지 않고 요원하게 느껴지는데, 사람들 주로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와, 너무 잘 나가고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로 요즘엔 또 주식 붐이 일었잖아요. 코인이나 이렇게 부동산 같은.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답이 될까? 그럼 시드머니는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은행을 털어야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럼 벌면 얼마나 벌고, 그걸 벌고 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들도 계속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나 불안감들도 같이 오게 될 거고, 우리 항상 사람은 상대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 지내고 있느냐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만족도 계속 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해오던 것들을 가지고 나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니까 이제 여기 오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이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노력과 무관한 일들은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대비하면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혼내지 말고 겁주지 말고 잘 이해해 주면서 다가가 보자 라는 측면을 저는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소위 성공 신화에 해당하는
아주 뭐 예외적인 사례나 방식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건 뭐 아웃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만들어 갈 때 쓸 수 있는 재료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을 굳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없이도 아마 잘 해내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재료를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주고 어떤 걸 도와줘야 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죠. 자, 그럼 본격적인 진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대학원 졸업 후에 이제 방향, 그리고 선택 기준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데, 적절한 결혼 시점을 이제 제가 정해드리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오늘 얘기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적절한 결혼 시점에 대한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지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내용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대학원 후에 사회 진출이 너무 늦진 않는가, 그죠?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늦었다는 건 글쎄요,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특별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늦진 않아요. 그리고 자세한 건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업을 듣고 졸업을 했지만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지금 하던 것에 적당히 만족하게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네, 갈피를 못 잡은 채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학원 진학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나 기대, 어떤 것들을 해소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알고 선택해야 우리가 좋은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없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후에 내가 이것들의 어떤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결정과 목표를 딱 정하고 싶다라는 어떤 기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로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게 답답해서 이제 고민하기 위한 시작점을 물어보셨는데, 그죠?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뭐가 반영이 돼야 되고, 일로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도 뒤에서 뭘 봐야 나이가 어떤 직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것도 같죠. 그리고 방황을 계속하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이 눈에 들어온다. 뭐 여러분들 익숙한 패턴이죠. 이제 뭔가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 안 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할까? 이런 얘기가 거의 한 10년째 아주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맞죠?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조금 더 고정되고 안정된 것들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또 왜 눈이 가는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뭘까? 그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아한다. 쉬울 것 같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좋아하는 걸 줄줄줄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건 뭐예요? 또 몇 개 얘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내가 진로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면 참 막막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것도 기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 대안을 두지 않고 하나의 학교로 배수진을 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항상 긴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뒤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뭘 먹고 살지 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셨는가? 얼마나 충분히 생각하고 정하셨을까요? 지금 학교를 오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아마 반쯤 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완전 처음부터 고민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과거의 얘기에 가깝죠. 요즘에는 뭐 먹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원적인 것들의 얘기를 하는데, 현실의 이야기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제 내가 한 끼를 걱정해야 될 만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거나 다른 사회적 장치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로는 그래서 자아 실현의 영역으로 좀 많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의 영역에서 정말 못 먹는 수준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것들을 만족하고 충분히 충족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진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인데, 그죠? 길을 나아가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육하원칙에 대한 것만 좀 들이밀어도 빈대가 많아요. 뭐 어디로 갈 거고, 무엇을 위해서 갈 거냐, 이런 걸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음번에는 이제 학년이나 이제 대학원 같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1학년 한 분이랑 이제 2학년 세 분, 뭐 나머지는 대학원생하고 고학년 분들이 좀 많아서 아마 그분들이 각자 이제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아마 들리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채팅 좀 같이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진로 누가 정해주셨나요? 누가 정했죠? 네. 채팅방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떠들어야겠네요. 고등학교 선생님, 감자님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크다. 그죠? 선생님 영향도 크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막 문학대회 같은 데 막 나가고, 이제 교대 진학을, 국어교육과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그리고, 미디어 영향, 부모님, 그죠? 부모님 영향이 꽤 크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사람의 영향을 좀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좋아하는 거 해라, 잘하는 거 해라, 전망 있는 거 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해라는 조언은 많아요. 근데 뭐 대체 어떤 말을 따라서 가야 되냐. 그리고 이제 대학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갑자기 놓이는, 그전에는 공부만 해, 대학만 가면 돼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인이 됐으니 너의 삶을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너한테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너의 삶을 꾸려갈 의무가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0세 시대니까 한 80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80년을 대비를 하라고 나한테 시키는데 왜 우리가 앞에 교육과정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고 배운 것들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체 그럼 진로는 언제 정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했을까? 뭘 믿고 정했지,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줬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미디어, 혹은 이제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잘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선택은 했는데 뭐 때문에 했지?를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혹은 하는데 물어보면 그게 정말 자기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향을 받아서 선택했는데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른들이 뭐 이거 먹어봐, 이거 참 맛있어 하고 먹었는데 나한테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내가 입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먹고 있는 게 나한테 즐거운 일이냐? 내가 이걸 먹고 만족할 거라는 기대를 할까?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충족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로 선택에 뭐가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를 이제 졸업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전공 수업 영향을 많이 받았네. 대학생들은 선배들 조언도 많이 영향을 주고 아르바이트 해보고 부모님 조언, 지금 보면은 사람이 주는 조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경험의 영역이 있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혹은 뭐 다른 인턴십을 해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나한테 좀 새로운 길이든 혹은 하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든 그런 게 영향을 주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를 얻어요. 관련 서적이나 뭐 진로 교육이나 심리 검사나 뭐 이런 직업 정보 같은 것들을 얻으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을까를 이제 사람의 영향 말고도 여러 이제 영향받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정보와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쭉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 안에 들어있는 건데 진로 상담말도 얼마나 갈래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일부러 요약해 놓은 거고요. 엄청 더 세부적인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진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럼 어떤 도움을 받아봤느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아보고 선택하셨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한다는 것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진로와 관련된 정보나 이론들은 하나의 직업을 잘 고르도록 돕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강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과정에서 뭐든 탐색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돕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했다는 게 그게 완벽한 답일 거라는 보장을 누구도 못 해줘요. 밖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선택하게 되는데 뭐 교수님들을 까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대학교 가면은 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이제 학부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시잖아요. 학습 면담이나 이제 학교 뭐 진학 면담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는데 조언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전공부나 이제 교수가 되는 데는 전문가겠지만 다른 건 별로 해본 적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공대 교수님들 더 그런 어떤 정신의 폭이 좁은 경우를 많이 보고 열심히 해오시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자기 전공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교수가 되고 싶고 연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교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적절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교수님께 있는데 내가 이걸 들었을 때 그럼 대체 어디까지 반영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잘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뭔가 해줘야 될 때는 뭐라도 말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은 자기 말고는 정확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갈까요? 여러분들 매트릭스 보셨나요? 제가 연식이 너무 오래됐나요? 매트릭스 아마 아주 어렸을 때 보셨거나 혹은 그냥 말로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보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게 한 3편까지 나왔나요? 네, 아무튼 뭐 여러 편 나왔죠. 그래서 첫 편에 네오라는 주인공이 이제 컴퓨터에게 지배당하는 그래서 사람이 연료전지로 쓰이는 생체 연료로 쓰이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의 뇌를 지배하는 가상세계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모피어스인가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너가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는 기계에게 지배당해 있는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원래 너가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가상세계에서 계속 살 거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는 파란 알약, 현실을 보게 되는 건 빨간 알약입니다. 결국에 네오는 이제 빨간 알약을 먹고 이제 현실을 알게 됐는데 뭐하러 현실을 마주하는 빨간 약을 먹었을까요? 힘든 선택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뭐 내용을 질문한다기보다는 네오가 선택할 때는 아마 그 선택에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왜 선택했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쪽을 선택한다면 왜 선택했는지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뭐 여담으로 현실이 매운맛이라서 저 약이 빨간색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면 기회비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택이 어떤 것을 얻고 잃어버리게 만들 것인가
혹은 이미 들인 노력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혹은 이것을 계속하는 게 기업이용이 줄어드는 일일까, 아니면 기업이용을 더 크게 갖는 일일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버스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이 주는 가치가 적절할 때는 잘 작동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을 지났을 땐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는다면 버스를 타고 원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겠지만 버스가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선택은 했지만. 그러면 내가 선택은 했지만 기회를 못 잡게 된다면 그 기회의 비용은 내가 계속 버스를 기다리는 데에서 올까, 아니면 이 버스, 지나간 버스표를 다음 버스를 타게 해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참 고민할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그냥 평안한 상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 계속 맞아떨어지는, 혹은 내가 충족감을 느끼는, 뭐든 좋아요. 나한테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이 다 다를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핵심적인 몇 가지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니스트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유니스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유니스트의 진로연관 특성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학교에 오래 계신 분들 아마 줄줄줄 나올 것 같은데 1학년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저희 이제 대학원이 있는 연구중심 기관이죠. 그래서 이공계 비중도 크고 점차 이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아져 가고 있었고 아마 비율이 점점 더 그렇게 역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공 선택이 자유롭죠. 그리고 융합 학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의 자유일까, 아니면 그래서 더 혼란스러움을 느낄까, 이런 것들도 장단으로 작동을 할 거고, 과학고나 특목고 출신이 많으시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중학교, 초중까지 올라올 때는 이제 내가 나 좀 잘 나가는 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거 내가 혼자 잘난 게 아니구나. 세상에 왜 이렇게 잘난 애들이 많지? 나보다 잘난 애들도 있지만 나를 쫓아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가고 싶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긴장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여기 오면 그런 친구들 중에 또 나와 층이 비슷했던 친구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경쟁이 또 심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수시 모집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미달이 됐죠. 그래서 성적이 되는 학생들만 뽑았는데 경쟁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이 원래는 저 밑에 몇 명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다 비슷한 애들하고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수업, 아마 1학년 때 이렇게 힘든 걸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영어 수업에 대한 얘기가 꽤 많아요. 이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잘한다고 느낄 만큼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당장은 이제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확장이 되는 영역일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영어가 되니까 외국 유학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영어를 요구하는 어떤 다른 기업체나 뭐 직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생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로움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가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인프라들을 누리다가 여기 왔을 때 느끼는 갭,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갈까? 이게 필수인가? 과정인가? 유예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좋은 성공 모델들이 좁아요, 오히려. 왜냐면 내가 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제일 다수의 인원이 아니라 좀 더 좁은 엘리트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모델에 대한 것들도 기대치가 좀 더 좁고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긴장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진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제가 이제 진로 상담할 때 주로 다루는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흥미, 적성, 가치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흥미라고 하면 이제 진입하고 재생산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다가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취의 적성, 그러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취가 높게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관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적성에 맞으면 진입이 쉬워요. 왜냐면 할만하거든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취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시작을 할 텐데, 야, 이 재미라는 거는 계속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유지가 되는가? 이게 처음 재밌는 게 계속 재밌을까? 그래서 재미에 대한 것도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맞아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충족되지 않으면 시작도 문제지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게 계속 이어져야 이 직업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가치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하는 가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가치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로에서 좀 더 적절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한번 앞에 봤던 유튜브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콘텐츠가 관심이 있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흥미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유망할 것 같은 거랑 이제 돈도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돈에 대한 가치, 어떤 사회적 교환에 대한 가치들을 두고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말솜씨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맞아요, 그래서 적성에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도전하니까 이게 뭐 트렌드에 대한 거든 아니면 평판에 대한 거든 어떤 가치를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취업보다 쉬울 것 같아요, 해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상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뭐 직업의 안정감에 대한 거든 뭐 유지에 대한 거든 뭐 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로의 3요소는 1번은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거, 2번은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혹은 안 되면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군을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고르는 거 한계가 있어요.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 고르는 것도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죠. 3번이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진로 상담할 때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만날 때나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보면 3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자세히 보죠. 여러분들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원하겠죠. 그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저도 아마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게 본인한테 맞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은가요? 혹은 그게 직업으로 삼을 만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차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좋아하기라도 하면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일이 되거나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못한다면 과연 계속 좋아할까?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게임을 강제로 시키면 좋아할까? 혹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하고 누가 시킬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아할까? 그러니까 취미가 일이 되면 싫어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잘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이제 내 노력의 교환 가치가 좀 높아지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한다는 건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걸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할 만하다, 노력하면 된다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잘하는 일이라고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이제 가치 판단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일이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성향의 특성에 좀 더 가깝죠. 좋아하는 거에 연료가 막 자가 발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특성인데 그건 아마 다른 일도 좋아하면 다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이건 이제 어떤 직업적 선택에서 보는 거니까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되면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 만한 일이 있어야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 뭐 기회비용도 있었지만 항상 좋은 선택, 완벽한 결론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항상 좌절이나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냥 새롭게 또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실패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할 만은 알겠지만 보통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허탈함, 그러니까 성취가 없이 뭔가 계속 노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생활적인 기반이 있어야 또 준비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과정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고시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시험 하나를 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에 올인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에 올인한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에 성공했을 땐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크지만 실패했을 때 혹은 중간에 그런 성공까지 이르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많은 것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리고 성공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성공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잃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이제 노량진 교수촌에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어떤 기회비용이 약장불입 그래서 내가 이미 투입한 게 얼만데 돌릴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선택이 요구가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좋아한다와 잘한다의 어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작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대체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아해야 되고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잘하고 좋아하길 기대하는 건지 잘한다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어떤 단계가 있는지 잘하는 수준, 좋아하는 수준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다르게 있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것의 어떤 변화폭들이 계속 내가 똑같은 느낌으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때 좀 심드렁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아주 열렬히 좋아할 때도 있을 건데 그런 변화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잘하는 것의 어떤 성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면 그걸로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일까? 보통은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 교육을 하죠. 심지어 이제 연구단체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가면 거기서 원하는 바가 따로 있고 거기서 해오던 일의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형의 나를 기대하고 있다면 보통은 모자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일이란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얘기하지만 직업이 되면 나 이거 잘하는 거 맞나?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어떤 기대를 받는지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장치를 고려한다면 내가 이 일을 지금은 그 일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못하더라도 내가 배워 나가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진행형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요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내가 노력을 기울이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주변 환경이 받쳐줬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잘한다고 느낄 수 있겠구나.
이 잘한다 앞에 제가 할 만하다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해볼 만한 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이걸 가늠을 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어떤 것들을 누리고 싶은지, 어떤 교환들을 받고 싶은지, 하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이런 기대들을 좀 잘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로 얘기하면 다 직업 얘기를 하세요.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걸까요? 여러분들 진로랑 직업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아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 직업은 말 그대로 직업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인데, 여러분들이 또 직업 얘기를 하면 흔히 직장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하고 싶어요. 나 삼성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게 직업인가 하면 또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직장이고, 또 막상 들어가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럼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원으로 있으면 그 연구원이 하는 일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고 파트별로도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있던 것들을 정교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직무에 따라서 직장을 고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직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직무를 부여받으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로는 대체 뭐냐?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인데 그럼 뭐가 더 이 사이에 들어가야만 진로라고 부를 것이냐? 앞에 이제 말 그대로 나아갈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업이 쭉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통 진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로 지금 쭉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 안에 제일 중요하게 넣었으면 하는 것들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빼고 진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직업을 구했는데 내 일상을 모두 다 바꾸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직업은 맞겠지만, 직업은 내가 좋은 선택을 했지만 나의 일상적인 것들을 싹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러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간다는 거 안에는, 내가 진로, 나아갈 길 안에는 내가 그 길만 걷진 않을 거예요. 먹고 자고 쉬고 생활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놀고 쉬는 활동들 혹은 다른 노력들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직업 안에는 보통은 생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은 해주는 이제 그 취업 상담은 취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직장을 구하는 일로 보통 좁혀져 있거든요. 근데 상담실에서 하는 진로 상담은 이 생활,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어떤 다른 영향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직업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진로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삶에서 다른 중요한 영역들을 어떻게 볼 거냐를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빼고 선택한 친구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직업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충족이 돼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말고는 보통은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들을 찾아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이제 삼성 들어갔다가 3년 안에 튀어나왔거든요. 요새 이제 초임 직원들이 3년 안에 나오는 확률이 3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한때는 뭐 60% 가까이 된다고도 했었는데,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돈만 벌면 되지. 우리가 뭐가 있냐. 나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술자리에서도 그래서 나 그냥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못 보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술 마시면서 돈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통장이 좀 두둑해졌어요.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돈이 좀 모이니까 야 차라리 이 돈 들고 그냥 괜찮아 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균형 같은 것들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해야 하는 일, 그 친구 수원에 있었는데 일하고 집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하는데 본인이 좀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다른 지역에도 좀 가보고 싶고 근데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대기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본인한테 너무나 갑갑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이런 생활적인 것들을 좀 채워넣고 싶고 그 미래에 내가 어떤 것들을 기대를 가질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영역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그냥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물어보면은 떠듬떠듬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재도 보시지만 미래의 어느 하루를 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번 지금 해볼까요? 잠깐 해볼 건데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캄캄하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닙니다. 그냥 눈을 감았을 뿐이니까.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년 뒤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짧게 5년 뒤를 생각해 보시고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침대에서 일어나고 어떤 몸 상태고 주변에는 뭐가 보이고 나의 지금 어떤 감각과 나의 감정, 생각들은 어떨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시작에 내가 느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이불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씻고 뭐 아침을 먹든 뭔가 아침의 생활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시는 제가 일반적인 이제 9 to 6 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우리가 오전에 직장을 나갈 건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출퇴근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이 어떻지? 얼마나 걸리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교통수단을 쓰고 있을까? 내 주변 풍경이 어떨까?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나는 아침에 직원들과 어떤 인사를 나눌까? 어떤 감정으로 출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일을 했어요. 일은 우리가 생략해 볼게요. 생략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됐을 때 나는 어디서 밥을 먹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돌아와서 또 오후에 일을 하고 일하는 동안 나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까? 일의 내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생각 안 나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오후에 이제 퇴근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칼퇴를 할까? 아니면 남아서 야근을 할까? 야근은 나의 의지일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일까? 퇴근하는 동안 나는 어떤 또 느낌을 느낄까? 퇴근 후에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할까? 그리고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잠들게 될까?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슷한 시점에 여러 날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꼭 똑같은 환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버전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방금은 제가 5년으로 했는데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를까? 그리고 어떤 거는 꼭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건 좀 달라져도 괜찮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은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피하고 싶은 것들은 또 뭘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원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피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생활의 영역에서 반영이 되는 진로는 또 무엇일지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이면 그 회사 안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전에 30분 좀 넘게 걸리는 데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초반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출퇴근 시간에 1시간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주만 모이면 하루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깝고 저는 두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하거나 출근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더 아까운 거예요. 그건 저의 생활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맛집도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참 좋아하니까 그런 먹는 것들에 대한 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거는 좀
불편하긴 했어요. 시내에 있다가 요 가까이로 오면서 내가 뚫어놓은 맛집들이 몇 개나 되는데 거기가 다 안녕하고 오는 게 참 힘든 선택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출퇴근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요 얘기하기 앞서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이제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는 거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도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주로 직장을 구하는 데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에만 좀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데 막상 우리가 들어가서도 고민을 해보면 그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을 구하는 건 이제 뭐 취업지원센터나 이제 주변 정보를 얻고 스펙을 쌓으면 보통은 들어가질 텐데 일을 해낸다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하다 보면 되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1만 시간의 법칙하면 이제 우리가 장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같은 일에도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의 어떤 취향들을 반영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건가 하는 것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찾거나 혹은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제 직장 구하기에 한정이 돼 있다면 좀 그 너머를 보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앞에 루틴은 요 정도로 하고요. 요 다음번에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요 진로무지개 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쉴까요? 아니 5분? 5분이면 될까요?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보자, 한 7분 되겠네요. 그럼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르면 알려주세요.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2시간에 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요. 진로 얘기는 보통 진로 상담해도 한 최소 6시간 이상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마 좀 개인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고민이라는 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도 조사 써주실 때 의견 적어주시면 저희가 의견 취합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부분들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일로 아마 받으셨을 텐데 요 진로생애 무지개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요거는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교육부에 배포할 때 같이 사업 참여해서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를 같이 좀 짚어볼 건데요. 위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나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서 100살까지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보면 이제 자녀, 배우자, 부모, 학생 이런 거는 이제 역할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업적인 역할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대하는 본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나이를 표시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건지 이제 색칠을 해보는 거. 그래서 색칠만 하면은 이제 초딩 버전이고요. 다른 것들도 같이 해보면 성인 버전이 되는데 여기 이제 자녀, 예를 들어 태어나서부터 난 죽을 때까지 자녀 역할이에요 하면은 여기를 꽉 채우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뭐 요새는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반려와의 방식으로 이제 기간을 산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막막할 것 같아서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느라고 좀 색칠을 했는데 꼭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 20대 중반부터는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저는 독립을 해서 이제 각자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나서는 부양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역할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다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여기 30대 후반에 저의 나이 선인데
그 이후에 어떤 삶에서는 저는 배우자와 뭐 누가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할 것 같고, 부모 역할도 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직 안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를 놓고 나면 내가 부모 역할로서 어디까지 하게 될 거냐, 그리고 내가 학생으로 배우는 거. 그 저의 직업인으로서의 영역은 제가 이제 20대 한 중반쯤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에 나오는 이제 뭐 장학금이나 용돈으로 버티다가 근로 학생 같은 것들도 해보고, 근로 학생을 치면 제가 20대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했군요.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뭐 PT 강사 이런 것도 해본 적 있고, 완전 블루오션일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도 돈을 벌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 후반에, 저는 원래는 이제 국어 쪽, 국문 쪽을 하고 싶어서 했었기 때문에 심리학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이제 심리학과 학생하고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이쪽에 길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 혹은 후배들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내가 안전한 조언을 좀 해줘야겠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담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담사로서 지금 거의 한 6년, 7년 넘었죠. 네, 7년 넘었구나. 그 정도 7, 8년 가까이, 좀 있으면 10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도 아마 저는 한동안 상담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생 직장이다, 이런 평생 직업이다, 뭐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얘기들을 배울 때 들었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저는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40대 중반부터는 다른 일을 조금씩 배우면서 50대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다른 일과 병행하는 일로서 상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봉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이제 집사,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운 지가 좀 오래됐는데 20대 초반에 한번 키워보고 이제 다른 데 보내고 난 뒤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친구들을 20대 중반에 만나서 한 마리는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별이 돼서 갔고요. 지금 한 마리는 남아있고, 재작년에 한 마리 더 들여서 이제 두 마리를 또 모시고 있는데,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반려동물을 계속 키우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저한테 비중이 크고, 어떤 저의 삶에서 만족을 주고 좀 영향을 주고 받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집 짓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집을 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는 것들도 원해서 50대쯤에, 40대 중반쯤에 그런 거 해보고 싶고,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 목공이나 어떤 다른 사업들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거창하진 않은데 뭐 예술 활동이라고 부르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로부터,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음악 동아리도 하고, 이제 거리 공연 같은 것들, 요새는 버스킹이죠. 제가 연식이 오래 버스킹 같은 것들을 하고, 어, 몇 번 안 되지만 이제 홍대 쪽 가서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 근데 음악을 안 한 지가, 제가 상담사 일을 시작하고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거의 안 부르고 노래방도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좀 저의 어떤 생활권의 영역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또 저는 멋있게 늙어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땐 또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바깥의 영역에는 저는 항상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어떤 강렬한 것들보다는 좀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 비중이 크고, 그 시기마다 뭐 저는 이제 30대는 주로 지금 안정감에 대한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직장에서 지금 5년째인가요? 네, 5년째 하고 있고, 이 앞에 이제 20대 때는 주로 이제 유능감이나 자아 실현, 내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었고, 이후에는 아마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제 그런 책임감의 영역들도 더 커질 거고, 직장에서도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직무에서의 책임감도 크게 느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도 제가 학교 안에서의 안전을 담당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는 뭐 사회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베푸는 거, 멋있게 늙어가는 거,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깊게 고민은 못 해봤고, 여러 이제 아까 눈 감고 생각해 본 것들처럼 이런저런 어떤 기대들을 떠올려 보고는 있는데, 아직도 저는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저는 멋있게 늙어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지? 라는 기대를 종종 물어보고,
제가 죽을 때쯤에 저는 요새 뭐 있을까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찾는 경우는 잘 없어서 술자리에서 한 번씩 물어보죠. 툭 던지면 거의 그날은 그 얘기로 거의 다 지나갈 정도로 다들 이제 막연한 생각들은 있는데 이제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 쭉 얘기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생동감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얘기들도 같이 많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가치나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점에 여러 역할들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모든 걸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일만 열심히 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대해서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뭐 연인이나 다른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에서 배척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삶이 자기한테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누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때 혹은 앞으로의 기대를 가져갈 때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만 내가 만족스럽고 괜찮다고 느낄 것인가, 어디까지가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것인가.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혹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몇 년 걸쳐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한테 계속 시켜보면 계속 바뀌어요. 앞에는 안 바뀌죠. 이미 경험한 거라. 근데 앞에 것도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이제 본인의 기대가 선명해지거나, 특히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이게 내가 원했던 건지 타인에 의한 건지를 구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패턴들이 내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면 확장이 되면서 기대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자기 탐색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화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반영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저는 대학원을 갔잖아요. 어디 갔냐? 대학원을 갔는데 여러분들도 대학원이 선택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체로 대학원 한 번쯤 고민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원을 꼭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이미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꼭 가야 돼서 가셨는가? 지금 1학년도 그렇고 지금 3, 4학년에 이제 졸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대학원 꼭 가야 되는가? 필수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다면 왜 가야 되는지는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가 어떤 필수적인 과정,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을 거야. 이게 다리 역할을 할 거야. 거쳐가는 곳이어야 돼. 혹은 대학원 자체가 목표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는 뭐 다른 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의사결정을 미루고 싶어.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다른 문제들로 회피. 군대 가래. 그래서 난 전문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야.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 내가 전문연이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커리어 혹은 일상을 잘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군대 생활, 난 이런 억압된 생활 싫어.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회피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회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안 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것들,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하던 연구실에서 내가 인턴하던 데서 인건비를 좀 주더라. 그래서 나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겠어. 그리고 뭐 숙소나 이런 것들 내가 자취를 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기숙사에 있어야겠어. 유예를 하면서 경제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역할에 대한 것들을,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학원의 특성을 한번 보면 뭐 이건 자, 일부만 적었는데 대학원 선택할 때 낙장불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한 번 선택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이 선택들을 하시고, 제일 큰 게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이죠. 절대적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인턴 때랑 아마 다를 거예요. 만나보면.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대학원 안에서의 어떤 좁은 인간관계, 사람들이 좋으면 다행인데요. 아니면 그 어떤 좁은 관계 안에서 최소 2년에서 길게는 6, 7년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룰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본인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혹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주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관계들, 혹은 나에게 어떤 중요한 영역을 대학원에서 관계로서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보통은 조금 더 좁은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싫은 것도 계속 마주해야 되고 충분히 거리를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 사귀는 게 좀 어려워요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좁은 관계 안에서 강제로 이제 반 안에서 어떻게든 부대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나고, 관찰도 본의 아니게 관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해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묶여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교 들어오면 좀 불편하면 우리가 거리 두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학원을 가면 다시 또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좁은 인간관계.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 그룹을 우리가 옮겨가면서 나한테 맞는 사람들하고 그룹을 스위칭할 수가 있는데, 대학원은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평소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다 졸업해버렸. 근데 나만 여기 남아있어. 이러면 또 관계들을 더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 그래서 권력이 이제 집중돼 있는. 내가 들어가면 제일 밑에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공부만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의 준 직장인이죠. 대학원생분들 아마 경험을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인건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동의 영역, 예를 들어 뭐 연구실을 치우는 일, 혹은 장비를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뭐 총무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냥 나도 속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주는 압박감도 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외부 기업하고 콜라보를 하는 웹 같으면은 이제 거의 나는 이제 바이어를 상대하는 것처럼 이제 회의도 계속 외부 업체와 회의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돈과 관련된 것도 계속 처리해야 되고, 막 디데이를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언제까지 할 건지도 막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교수님이 내가 학자나 어떤 교육자로서의 모드가 아니라 직장 상사로 나한테 접근을 할 때도 있죠. 그런 어떤 모드가 달라졌을 때 내가 느끼는 압박감도 다르고, 어떤 유능감을 느끼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을 해야 될 때도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연이 기회이자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대학원을 들어가면 아까 납치왕불입이라 얘기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도 탈락으로 이제 본인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해보니까 그냥 나한테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구나, 혹은 다른 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연을 들어가면 이제 그런 선택지도 조금 제한이 걸리죠. 아무래도 복무를 할 수 있는 걸 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옮겨가고 학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서도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은데 그냥 할 거 없으면 대학원 가지 뭐 라고 선택하신다면, 저는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좋은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학원 가서 여유 있게 다른 걸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할 일이 항상 쌓여 있고, 항상 뭔가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연구 졸업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주어지는 다른 연구 과제나 해야 되는 일들, 뭐 랩 미팅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 할 때는 교수님 별로 안 건드리세요. 근데 난 별로 안 건드리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랩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생활이 어떻고 어떤 것들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시면서 대학원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화시키셨으면 좋겠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잘 적응하기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좋은 데를 찾아갔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 안에서의 변화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좀 개인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서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거고, 아니면 대학원 관련된 것들을 아예 따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사전 접수했던 질문들을 한번 보죠. 진로 방향, 적절한 결혼 시점. 아까 무지개 해보면 결혼 시점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직을 하고 이런 시점에 결혼을 같이 했다 그러면 아마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는 것도 꽤 시간이 들고 서로가 합의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도 필요할 테니까요. 근데 내가 이세 계획이 좀 일찍 가고 싶다 그러면 결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대들을 우리가 역할들을 보면서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대학원 후의 사회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빠른 성취를 원한다 그러면 대학원은 오히려 늦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를 원하느냐 그러면 학부 졸업해서 쌓아가는 것보다 대학원을 좀 더 다니고 시작점을 좀 높게 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대나 가치가 어디에 다 있는지를 좀 더 구체화를 시키셔야 내 기준에서 이게 늦은지 빨린지를 알 거예요. 근데 이 늦다는 표현을 누가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스스로가 느끼는 거 말고 누가 옆에서 자꾸 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는 가치나 기대들을 내가 얼마나 반영할 건지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원 지나가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도 되지만 좀 고민을 하고 가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정하는 결정과 목표를 딱 정하고 싶다. 딱 정하면 안 돼요. 딱 정하는 건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줄인 거 안에서 딱 정한 것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저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나 노는 게 아닌 직업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 물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고민하기 위한 시작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6번에 이제 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답이 됐나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 올려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모아서 끝낼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짚어봤는데, 그럼 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로 준비하는 거를 어떻게 해보라고 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탐색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찾고 이제 주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우연사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연사건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뭘 할지가 선명해져야 시작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화가 필요하고, 결국에 우리가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이것을 실현하게 될 건데, 하나씩 보죠. 자기를 이해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쓰게 되면 자소서를 쓰잖아요. 근데 소설 쓰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요구받는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쓰면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소설은 팔려야 되잖아요. 그럼 팔리는 소설은 뭘까? 뻥을 많이 친다고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이고 와닿는 것들을 들어가야 될 건데, 수필이 되면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삶을 잘 보여주고 어떤 기대를 잘 갖게 만들어 줌으로써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자기 이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떤 자기의 흥미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자기 이해가 될 거고, 능력이나 어떤 패턴을 보는 것도 자기 이해가 될 건데, 이게 직업적 역량 외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검사나 자기평가를 해봄으로써 성향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넷 진로검사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흥미검사도 하셨을 거고 가치관검사, 적성검사 이렇게 해보셨을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추천 직업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좀 오래된 검사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성격검사 외에도 이제 자기평가도 좋고 주변 지인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세요. 어떤 성향인지. 그러니까 좋은 말도 있겠지만 특성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단점이라고 꼭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장점이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동안 선택해왔던 것들의 경향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자소서 쓸 때도 보면 이제 추상적인 뭐 협력이나 노력, 창의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어려워요. 그냥 도움을 주니까 받았다. 뭐 필요할 때 협업을 했다. 이런 걸로는 뭐 대체 협업을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너가 어떤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기여만 있지도 않아요. 어떤 좌절이 있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게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노력했다가 아니라 내가 각 상황에서 어떤 것들은 나의 성격적인 특성이 반영이 됐고 어떤 것들은 환경이 이런 특성이 내가 잘 적응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뭐 타인과 어떤 협력하거나 협상을 잘 이끌어낸 거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진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자소서 첨삭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럴 때는 저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그 사람 얘기만 주구장창 몇 시간을 해오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은 조금 더 살아있는 얘기로 바뀌는데 뭐 그렇다고 진로 상담 다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예를 들어 이제 팀 과제를 해야 되는데 팀 과제를 하다가 갈등이 생겼어. 근데 뭐 프리라이더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럴 거면 너 열심히 안 할 거면 나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가 다른 기여를 해라 해서 뭐 커피를 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갈등을 조정하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분배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아니면 뭐 협상을 이끌어낸 것들 혹은 이제 교수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 환경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했느냐가 나의 강점으로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강조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불합리한 경우에 나는 분노가 많이 생겨. 근데 그런 분노를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잘 풀어냈어. 그러고 돌아가서는 또 할 일을 했어. 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이런 정서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들을 잘하는 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 모든 걸 다 깨부수고 막 발전을 시키는 캐릭터를 안 원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를 풀어가고 나를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돌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도 어떤 나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을 좀 보자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죠. 일단은 선호도 검사, 흥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제 흥미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홀랜드 검사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위에 있는 육각형이 이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어떤 선호하는 성향,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이제 본인이 했던 결과인데 지금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흥미의 정도가 뭐 사회형이나 진취형, 예술형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일들에서 내가 좀 더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형 같으면 창조적이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뭔가 좀 자유분방한 것들 그리고 사회형 같으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그런 상호작용들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흥미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이 작을 수도 있어요. 육각형이. 작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흥미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직업에 대한 어떤 이것도 재밌겠고 저것도 재밌겠고 이런 것도 관심이 가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장돼 있는 친구들은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 작은 친구들은 나 다 별론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이러면 이제 세상에 일이 없는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 그런 관심이나 흥미, 호기심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나한테 좀 스페셜한 것들이 딱 들어올 때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나한테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걸 찾으려고 하면 정말 찾기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좀 이해하고 직업적인 것들에 대한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경우, 주로 이제 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선명하다면 이제 그쪽 직업에서 그 직군 안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흥미라는 거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기대치들 중에 그 직업 안에서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라는 얘기로도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연구자로 있다고 하면 있던 것들을 쭉 따라가는 성향도 있겠지만, 예술형 쪽의 성향이 높아서 새로운 거, 뭔가 좀 뭔가 나한테 좀 예술적인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 논문 안에 있는 도표를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논문을 혼자 쓰지 않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회형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공동과제로 하는 거를 참 즐기는 경우도 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게 낫고 하다 그러면 독립 프로젝트를 받아서 혼자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만족도가 높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직업 전반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해나가는 직무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직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는 일을 해가는 방식이나 혹은 환경적인 거 안에서도 같이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안에 보시면 이제 또 성격 특성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외향성이나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단어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이 성실성이 낮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다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만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능해야 되는 만큼 해야 되는 주어진 역할이 있거든요. 그 성실성이 낮은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해도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직업이 문제라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에서 오는 그런 피로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고난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지내면서 이제 좀 연습하고 개발된 부분도 있을 텐데, 애초에 좀 피로감도 잘 느끼고 좀 해야 되는 일을 지키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그런 성향이라서 이게 불편하구나라는 걸 깔고 좀 해석을 하셔야 직업 선택을 하시거나 진로를 좀 결정하실 때 좀 반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내 감정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는 것들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고 내가 경험하는 감정들이나 내가 떠올리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그 왜곡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거, 뭐 할 만한 거 해라고 하는데, 나는 다 할 만한 게 없는데라고 하면 나는 그냥 백수로 살아야 되나? 백수도 쉬운 일이 아니죠. 견뎌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것들은 그냥 수용해야 될 부분인지를 좀 구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직업 가치들은 이제 일부죠.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좀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 놓은 건데, 좀 오래된 검사라서 요새 나와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일단은 워크넷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가치는 중간중간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워크넷에서 해보시면 아마 다음번에 또 변하는 것들을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뭐 보면 이제 뭐 가치와 관련된 카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뽑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예시에 있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다 높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욕심이 있는 편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는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으면 그 직업을 선택을 안 할 건데, 그 다 채워지는 직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서 추구할 것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추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서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취와 관련된 것들이 높게 나타나는 친구들은 일이 너무 지루하고 뭔가 새롭게 배우거나 뭐 좀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 직업을 오래 못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금전적 보상이 기대치가 높은 친구들, 그리고 직업 안정성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그 둘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직업을 선택을 안 하거나 혹은 중도 나오게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충족되는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혹은 내가 지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충족이 되고 어떤 건 충족이 안 된다면 충족 안 되는 나머지들을 위해서 이 직업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영역에서 내가 한번 필요한 것들을 채워봐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만족감들 중에서도 이 가치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평가를 잘 하시는데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느끼는 느낌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이 가치가 이 직업 안에서 실현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지 혹은 빠져야 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그 직업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어떤 가치가 변해가는 흐름, 아까 무지개 그릴 때 제가 중요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깥에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변해가는, 내가 기대가 아마 이 시점에는 이런 가치들을 좀 더 많이 추구할 것 같아 하면 그 시점에 우리가 직업 전환이 일어나거나 혹은 역할, 직무의 전환이 일어나거나 혹은 직장을 바꾸거나 혹은 내가 생활적인 것들을 다른 것들을 요소들을 다 더 집어넣어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게 생길 겁니다. 흔히 나오는 게 이제 건강이죠. 저도 20대 때는 술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뭐 게임을 하느라 밤도 많이 새고 이랬는데 지금은 놀라 그러면 못 놀겠어요. 저희 집안이 술을 좀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한창 먹을 때는 보통 소주 한 4병은 먹었거든요. 한 술자리에서 좀 길게 먹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맥주 한 캔 먹으면 다음날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반주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이 화두에 올라오는 시점이 됐는데 이래서 어른들이 몸을 그렇게 챙겼구나. 저 요새 영양제 막 챙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게 뭘까? 제가 지금 이제 집을 고른 것 중에 하나도 집 앞에 산이 쫙 있어요. 풍경이 좋아요.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싸고 좋은 집이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산이 딱 보이는 좋은 집, 풍경이 좋은 집이라는 것도 저한테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제가 회사를 여기 오면 여기 풍경이 좋긴 하지만 집에서 채울 수도 있는 영역이겠죠. 그러면 제가 회사가 좀 삭막한 데 있어도 좀 충분히 상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주말 시간을 잘 보내면서 그런 어떤 풍경을 보고 저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어떤 것들이 기대가 있고 안 채워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를 못 하시면 충분히 중간중간 채워줌으로써 만족할 수 있었던 게 어느 날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 내려놓는 선택지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이제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텐데 너무 박탈이 심하면 우리가 아예 새로운 판을 꾸리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꾸린다면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검사 끝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뭐 가치 점수나 이런 것들, 희망 직업들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데 여기도 추천 직업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의사로 치면 뭐 정신과 의사랑 그 흉부외과 의사랑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구받는 어떤 직업적 능력이나 어떤 가치들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능력 검사에서도 아마 다시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예상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어떤 기준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하고도 매칭을 해보시고 어떻게 바꿔갈 거고 어떻게 조정해 갈 건지를 좀 탐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적성 검사인데요. 이게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언어 수리 뭐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하는 거 너 잘하니까 이 직업 해가 목표가 아니고요. 잘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미술 관련된 직업이나 뭐 이런 거 할 건데
색시지제 강력이 최하예요. 그럼 저는 고생을 좀 많이 하겠죠. 인테리어 업자로 제가 일을 할 건데 색감을 이상하게 잡아놓으면 클레임이 엄청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내가 직업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로 있을 거고 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높은 것들은 성취가 좀 좋게 나타날 텐데 이 검사의 한계가 있죠. 지필 검사이기 때문에 능력을 이렇게 다 체크해 주지 못할 거고, 그나마 좀 나오는 게 수리랑 언어인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면 충분히 다 높게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IQ 100의 일반적인 평균의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높게 나오는 것들이 많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향상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 자질의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경향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떤 것들은 이제 노력하면 채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에 노력으로 채우기가 참 어려운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고주착력 같은 경우에도 참 노력이 많이 드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아주 광고 기획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고주착력이 떨어지고 상업 판단력이 또 떨어지고 색시지형이 또 떨어지면 저는 그 직업에서는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하고 싶다면 그런 걸 감안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걸 본인한테 알려줘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나 좌절들이 충분히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소화해주고 같이 견디는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막연히 너무 잘하고자 하는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데 참고사항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성의 요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 하실 때 보면 옆에 또 표시가 돼 있고 검사하지 않아도 들어있을 거고요. 결과 예시 보시는데도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뭐 앞에는 안 나왔던 건데 이제 구직 준비도 검사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건데, 요 요인들별로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직업을 찾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진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취업, 구직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구차를 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경제적인 취약성 정도는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돈에 쪼들리고 있는 상태라면 뭔가 천천히 충분한 돈과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받는 영향, 스트레스도 높을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보고, 사회적인 취약성, 어떤 주변의 정서 지지나 정보를 제공받는 게 좀 어려울 때, 그리고 자아존중감,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효능감, 내가 이제 구직 활동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구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경력의 유동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 유지하거나 전환하는 거에 대한 건데요. 이제 필요한 구직을 하는 활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도 설정하고 뭐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능력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구직을 해야지, 바로 성공해야지라고 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써보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시작하는 시점부터 차근차근 이제 내가 이런 것들에서도 노하우가 생기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수행에 대한 것들도 탐색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용정보 수집.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연히 내가 준비됐다고 내가 여기 이런 보석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찾아와서 나를 써주진 않거든요. 내가 어쨌든 나를 원하는 곳을 찾든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를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다양한 정보 소스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지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검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좀 더 정교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세분화된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요 검사 밑에 보면 아까 대학 검사 페이지 가시면 대학생의 이제 구직 준비도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업 준비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취업과 관련된 얘기들로 진로를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직장 생활하는 걸로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은 또 다른 결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있지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트렌드를 보고 유지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어떤 책임의 영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검사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하고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자료 안에 보면 이제 그 추가로 된 게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것만 믿지 마시고 이제 다른 데도 좀 더 찾아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됐다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김박사net 많이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대학원 가고 할 때는 교수님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잘 이용을 해보시고요. 지도 교수님한테도 이제 학업 정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캐물으시고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친구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를 좀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선배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경험치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좀 잘 뽑아 먹으세요. 그런 거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할 때는 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뭐 책도 있잖아요. 그 강사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업 전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망 있는 직업에 대한 궁금함도 같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정책, 돈의 흐름,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 같은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막연히 내가 이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술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한 직무나 직장이 받을 영향은 직업이 받는 영향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 스튜어디스들 거의 해고 많이 됐잖아요. 근데 운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직무나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업이 없어지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직업이 내가 좀 경력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직무나 이런 것들이 내 역할이 좀 안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요번에 초임 스튜어디스들은 거의 승무원들은 거의 다 나갔잖아요. 계약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화를 시키면 그래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어떤 변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싶은지를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영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내가 뭐 경제적인 것들을 반영을 하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직무에서 돈을 버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내가 다른 변수들이 생겼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들을 좀 탐색을 해보거나, 혹은 이제 이런 고용과 관련된 것들에서 이직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연봉 협상에서 어떤 것들을 좀 다루면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대처의 영역들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직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라면 안정성이 흐트러졌을 때 어떤 대처들이 있을까, 어떤 대안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꼭 전망이 좋지만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적응하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망이 어떨지도 알아보는 게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전망은 유행과 다르거든요. 유행은 많이 해요. 근데 전망이 좋냐하고는 좀 별개고요. 잠깐 반짝할 수는 있는데 상담사로 들어보면 10년째 유망 직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망할 직업군 이렇게 해보면은 상담사가 보통 한 중간쯤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막 과학 발전이 돼도 유망할 직종은 상담사 들어가 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유망 직종이라는데 처우는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망한만을 쫓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연사건을 아까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유니스트 오는 거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죠? 10년 전부터 정하고 오셨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한 계기로 여기 오시게 됐을 텐데 항상 논리적인 선택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유니스트 언제 알게 됐죠?
TV를 보고 알았나요? 아니면 뭐 굳이 진학 정보 사이트를 보면서 알았나요? 학교 선생님이? 선배들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과정도 아주 다양하고 여기 온다고 선택하는 것도 다양하고 우리가 성적이 더 좋았다면 여기로 왔을까? 혹은 더 나빴다면 여기로 왔을까? 내가 경제적인 사정이 더 좋았거나 나빴다면 이 학교로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식으로 이제 노력하느냐도 있겠지만 우연한 것들이 주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저도 상담사를 만일에 이제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심리학과가 아니었다면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고 한참 뒤에 가졌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된 우연을 좀 만들어서 그런 우연들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기다 보면 그 경험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 나름의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연인을 만들고 싶은데 연인이 있는 대상으로 안 가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연인이 생길까?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접촉을 늘리는 시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질 높은 한 번의 선택보다는 적정 수준인 여러 번의 시도가 가능성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열심히 판단하는 게 내가 그것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들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아마 이런 거에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보고 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집중만 하면 안 돼요. 계속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연한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그 장면을 아래 계획적으로 들여다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어떤 규칙과 의미들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또 연구된 게 많으니까 이제 뭐 활동하는 선택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좀 검색해 보시면은 좋은 과정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대랑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딱 집을 썼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기대들을 좀 많이 보시고 세부적인 어려움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공통점들이 있구나 해서 그걸 범주화시키면서 또 그걸 또 세분화시키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나한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중요한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선택에 주어진 기간, 내가 선택하기까지의 고민할 수 있는 기간과 이 선택이 영향을 줄 기간을 좀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대학 선택할 때 내가 대학 선택하기 전까지 기간에 2시간만 주겠어. 이렇게 하고 선택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충분한 선택의 기간이 필요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택에 영향이 줄 기간. 내가 2시간 만에 평생에 영향을 줄 것들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 달을 줘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생활 4년 혹은 첫 1년 동안 어떤지 한번 탐색해보고 다시 선택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씩 탐색을 해보기가 좀 수월해질 거고요. 어떤 걸 중심으로 내가 또 평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건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가치, 성과, 어떤 과정을 가지고 갈 건지, 얼마나 투입할 건지, 어떤 사회적인 평판에 내가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좋아하고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하자. 를 기준으로 직군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고 그 안에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돼. 내가 이런 거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하겠군 하고 했는데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걸 텐데 뭐가 방해물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황적인 게 문제인 건지 능력의 문제인 건지 뭐 시간과 자원의 문제인지 기회비용을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각각 현재 해결 가능한 건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보면 이제 이런 순서로 좀 해보시면 좋아요. 방해물을 처음에는 기록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방해물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각각 현재 해결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적으로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 고민을 반복하는 것이 나한테 좀 더 나아지는 경험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 막 의의를 두는 행위들이라면 그건 과감하게 우리가 반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은 대처 계획을 세우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은 이걸 반영한 계획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죠. 뭐 미루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전혀 안 미루는 사람이 아닌데 미루지 않는 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무조건 일정은 틀어질 거예요. 최대한 성실한 나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나의 패턴들을 반영하시고 그리고 상황적인 것들.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천해보고 다시 걸림돌을 또 파악하시고 또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좀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반영된 충분히 좋은 것들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가치나 이런 흥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해놨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충족이 되는 몇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그리고 이게 수준이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들도 필요하고 걔네들을 묶어 놓으면 어떤 완벽한 답안 하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버전의 충분히 좋은 삶의 버전들을 가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도. 그래서 선택하고 수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힐 텐데 또 세분화시켜서 직업을 얻고 하는 것들은 또 거기에 따른 또 핵심적인 요소들이 또 따로 필요할 거라서 그거는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다뤄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개인화시켜서 한 게 아니라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시면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한 것들은 뭐 주변과도 나눠보시고 뭐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뭐 저희가 좀 상담은 대기가 좀 많아서 바로 권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충분히 찾아보시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질문이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와서 혹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식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어떠신가요? 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뭐 혹시 나중에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혹시 질문을 뒤늦게라도 생각나시면 제가 다른 강의에 반영할 테니까 질문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진로 범주에서 생활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 그리고 생애 주기 아까 무지개 해봤죠? 그래서 나의 진로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좀 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선택에 대한 조건들과 상식들의 조합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실현을 위한 계획과 자기조력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 자원도 잘 활용하시고 우연함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의 힘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회들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선택할 수 있는 단서들 그리고 돌아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강의 끝나고 만족도 조사 지금 링크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링크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도 보내져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뭐 바로 채팅창
안 닫을 테니까 요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강의들은 또 여기 적어 주시면은 다음번에 더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의 자료요? 제가 조금 수정해서 그러면 메일로 뿌려 드릴게요. 그럼 될까요? 제가 이제 글로 설명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로 설명한 부분들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저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